특별대담 국제정세 탐방. 우리가 그 김원희 선생님하고는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오늘이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오늘. 김원 씨 국제관계 전문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민중의 소리의 전문 기자로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게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하던 거는 다 정리하신 지금 거예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뭐 시사저널 좀 쓰고는 있고 지금 한건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국제관계를 해서 시사저널 일단 오마이뉴스는 조금 못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네. 주제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하나는 북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이렇게 통칭 얘기를 하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먼저 나눌게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게 하여튼 국제적으로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이게 일단 개념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 뭐 간단하게는 잠수함에서 쏘는 거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CBM,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왜 우리가 그 뭐 인공위성 은하삼호 이렇게 딱 고정돼서 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인공위성을 실은 거면은 이제 인공위성을 싣고 그냥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똑같이 발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탄도에다가 핵무기를 넣으면은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0,000km 이상 간다는 거고. 그럼 고정돼 있는 거죠. 고정식 네, 발사대. 고정식. 첫 번째 고정식.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죠. 고정식은 노출이 쉽고 그다음에 어떤 발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쉽겠죠. 왜냐하면 어디 다 있으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북한이 발사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타격이 쉽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동형. 가장 유명한 게 2013년에 북한에서 처음 공개한 그 KN-08. 화성 13호를 하는데 그 보시면은 8륜 트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실험을 안 했다는데 이게 딱 올라가 가지고 쏘는데 이건 그럼 왜 또 위험하냐? 왜 문제가 뭐냐? 그 당시 뉴욕 타임즈나 미 CIA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보도도 했지만 미 CIA 정보 보고서를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냥 북한에서 수십 대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출몰하더라. 쫙 와서 쫙 폈다가 급주는 거죠. 쫙 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게 위성으로 확인이 되나 이게 정찰 위성을 확인이 되죠. 이게... 일단 보이니까 나왔다 해다가 어디 3m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대략은 파악하고 있지만 미국이 도대체 얘가 또 어디로 들어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KN-0 20대 30대 잘 모르죠. 어쨌든 20대가 갑자기 어디서 다 나와서 정말로 대륙간 판도를 쏜다. 하면 그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동식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ICBM은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왜 이 소위 말하는 그 요즘 말하는 SLBM, 저기 서브머린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해가지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왜 문제냐? 바로 잠수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수함은 잠수함을 따라다닐 정도로 러시아 핵잠수함, 미국 핵잠수함들이 동해 서해 어디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핵잠수함도 마찬가지고 중국 잠수함도.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ICBM을 장착해가지고 쏠 수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ICBM을 장착한 게 바닷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북한은 지금 굉장히 답답할 건데 야 우리 핵무기도 개발했고 이동식 미사일도 있고 있는데 왜 너희들 협상 안 해 하는데 가상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좋다 너희들이 한 방을 쏘더라도 가상이지만 뭐 LA에서 30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죽더라도 쏘았겠죠.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 되니까 북한은 그냥 핵미사일 한 5방이면 다 갈 거 아닙니까? 아니할 말로 뭐 이동식이 어디에 있건 그럼 우리는 그냥 LA만 전파되고 서부 쪽만 조금 전파되고 하나는 버리는 걸로 버리고 쳐도. 너희는 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 점령한다. 중국 못 들어올 거다. 왜 우리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잠수함이 5대가 있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험 발사를 한번 했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 대를 만약 가상 전쟁인 하나를 LA에 쐈고 그다음에 미국이 보복 공격으로 뭐 미국이 먼저 했던 북한이 먼저 다 전멸했어요. 근데 5대는 미 연안에 남아 있어요. 북한은 5대가 또 쏩니다. 5대가 그럼 어디입니까? 뉴욕이고 뭐고 미국도 5방 막는 거예요. 6방. 보복 공격의 100%가 없게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생각해서 북한이 뭐 조금 기술력이 있고 핵무기 갖고 있어서 겨우 10,000km 날려서 그냥 우리 인근에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좀 죽겠지 했는데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바다 밑에서 6방이 날라온다면 그래서 5방이 성공한다. 미국도 거의 70% 전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국제관계학적으로 만들어드리면 북한은 굉장한 전쟁 억지, 북한 입장에서는 정쟁 억지리가 가지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북한을 다 죽이더라도 미국이 우리는 어딘가 모르는 살아있는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미사일들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는 미사일들이 바닷속을 헤매고 있다. 지금 소련에서 가져온 걸 계속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아마 제가 볼 때 5년 10년 안에 한 5대가 다닐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어력이 있으니까 쌀라면 쌀아. 우리는 핵무기 장착한 놈들이 물 밑에 이동형도 한 20대 30대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굉장히 난감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고 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공개를 했는데 영상 공개까지 했는데 이게 조작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그 북의 이제 발사 영상을 보고 국방부는 이게 진짜로 이제 그 실험을 한 거 맞는데 뭐 날아간 건 한 150m 날아갔던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실험 성공 자체는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논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논란이 어떤 건지 하고 그다음에 보시기에 북의 발사 수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뭐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좀 이번에는 좀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더라고. 오히려 한국 국방부가 인정을 하고 뭐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시추선을 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데 과거 보시면 2013년에 KN-08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미사일이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으로 김일성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일병식을 했죠. 그 전에도 이미 미 정보기관에서 보도를 많이 했고요. 그게 딱 나오니까 뭐 일본 전문가다, 미국 전문가가 뭐 페인트 칠한 거다, 뭐 종이로 만든 거다. 지금 그게 싹 들어갔어요.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문제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고 열심히 엔진 실험하고 있고. 그런데 뭐 미 정보 뭐 장교가 뭐 정보 장교 이상급이죠. 뭐 북한이 뭐 저기 뭐 포토샵 기술을 높이 잘 가진 걸 알고 있다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소련제 미사일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이 굉장히 미국을 압박하려고 빨리 공개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KN-08 이동형 미사일이 북한이 이동형 ICBM을 갖고 있다는데 논란 제기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이동식 ICBM은 다 인정을 했죠 지금. 예,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제 생각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시추선을 끌어와서 했다. 뭐 가짜로 했다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안심하고 있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란 ICBM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날아가서 고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면 떨어질 때 대기권으로 올 때 과연 이게 살아남느냐 대기권의 마찰력이 그래서 정확하게 핵탄두가 해당 목표물에 미국이 공격을 하느냐 이 기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기술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험할 수가 없어요. 안보리 결의 좀 그러니까 미사일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공위성은 10월 달에 또 날리겠다 하는데 그런 똑같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라도 인공위성을 날리는 거지. 예를 들어 한 6,000km 정도 쫙 가서 공해상이라도 가서 쫙 떨어지는 실험하면 난리가 나겠죠. 국제사회가. 왜냐면 인공위성 하나 쏘아놔도 난리가 나는데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물 안에서 ICBM을 발사해가지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물 안에서 그 발사 기술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 사출 실험이라는데 요번에는 150m, 350m까지 간 게 아니고 그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ICBM이 딱 지가 장착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시 재점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조작이든 뭐든 간에 성공한 거고. 사출 실험 자체가 성공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는 보여준 거죠. 그게 뭐 어떤 뭐 급한 조작이 있든 어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북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 3년 안에는 2개, 3개, 4개 더 개발할 거고 지금 KN-08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진 실험을 하거든요. 엔진 사출 실험을. 이게 쏘지는 못하니까 실제로 엔진 점화 실험들은 한번 점화 실험하면 미국이 난리거든요. 전문가들이 뭐 북한이 점화 실험했다고. 그런데 북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걸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KN-08은 괌을 지나가서 약 한 8,000km는 간다는 보장이 돼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공해상에 보여줄 수가 없죠. 명백한 국제 안보 위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 입장에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이 SLBM도 겨우 할 수 있는 게 사출 시험이겠죠. 그다음 여기에 장착 다 하고 해도 어떻게 보여줍니까? 진짜 전쟁이 나야 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KN-08도 그렇고 북의 이 전략 미사일 수준이라는 거는
고정형 ICBM에서 이제 이동형 ICBM으로 왔고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앞으로 뭐 2, 3년도 안 남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5년, 10년 걸린다는데 핵심은 북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우리를 전면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다 멸망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 이동식 하나는 LA 정도면 폭파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으면 물 밑에서 5-6개가 다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을 전면 공격할 수 있다. 보복경.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군사적 억제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맞짱을 떴을 때는 아주 그냥 가열차게 자기들 생사를 걸고 개발하겠죠. 예. 그 전에 미사일 개발 이 흐름이나 속도를 봐서는 이게 충분히 개발 능력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의지는 이제 보여준 거고, 이거 자체 북미 관계, 군사적인 세계적인 군사 질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북한은 어찌됐든 간에 미사일 강대국입니다. 거의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미사일밖에 개발을 안 했으니까요. 미사일을 먹고 살아봤고 자기네들이 미국하고 뭐 쉽게 맞짱 뜨기 위해서 계속 미사일 개발했고 핵탄두 개발했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 ICBM의 앞에다가 핵탄두의 핵을 장착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소형화, 경량화, 다정화를 했느냐 하는데 북은 지금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북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전쟁이 나야 보여주는 거고 이걸 한번 쌓아서 어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싸울 수도 없고 그게 그 차원이고 이제는 북은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이제 SLBM도 끝났다. 너 보지 않았느냐? 근데 일부는 이제 야 그거 뭐 이상하다 이러지만 저는 이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북은 이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군사 전략적 과정이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쟁 억제력. 즉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몰살 못 시킨다. 우리는 너희들을 몰살시키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그 세계적인 군사 기술 수준에서 거의 끝자락인가요? 이게 보기에? 아니 뭐 이 뭐 군사 기술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EMP 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최근 중국이 뭐 1시간 만에 또 가는 뭐 ICBM 뭐 여러 가지 전파탄 뭐 엄청난 것들이 나오지만 현재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나 어떤 소위 핵 억제력 관에 있어서는 아주 최첨단 차원이죠. 그 다음 단계 외에는 이렇게 SLBM까지 가지면은 핵탄도 가지고 ICBM 가지고 이동형 ICBM 가지고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가지면 거의 뭐 거의 핵 전력국이죠. 그 예전에 뭐 소련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공포의 핵 균형 뭐 이래 가지고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 기기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게 될까요? 북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묘한 게 이제 이게 미국이라는 게 이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도발이 있고 사실은 뭐 북한이 핵실험도 좀 해야 긴장이 있어야 군사 무기도 좀 팔아먹고 군사 복합체들도 한반도 긴장이 있고 우리 보수 정권도 좀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지만 더 크게 보면 북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쟁 억지력을 가진다는 건 우리 국제관계에서 북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북 입장에서 완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은 너희들이 쏘면 얼마나 쏘겠느냐. 좋아 우리 LA는 날려줄게. 그럼 너희는 다 죽어. 이래서 북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가 뭐 별로 보복경도 못하고 잘못하면 전멸할 수 있다. 핵무기로. 그런데 우리는 방어 능력을 바다 밑에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쟁 억제력이 생기는 거죠. 양자 간에는. 예, 그렇습니다. 기간에 이제 국제 관계를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이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